국정은 집권 세력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또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권한을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은 가급적 통합의 정치를 하고 야당과 협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정해진 정책 과제를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 집권 세력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국을 보면 집권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협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와 협치는 포기하고 오로지 지배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통치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을 말살하고 존재를 부인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국가 경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야 공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과 민생을 챙기려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도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빨간불입니다. 민생은 벼랑 끝인데 정부 여당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무역 수지가 25년 만에 7개월 연속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경상 수지는 10년 6개월 만에 최대의 적자를 낼 것 같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경기가 위축되고 호재는 없고 악재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의지 그리고 역량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장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 참여자들의 용기를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북돋워줘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선 때도 약속했던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증시 안정을 위한 펀드들 투입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쓰자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중에 자금 경색이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레고랜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각종 프로젝트 사업에서 사업 진행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20%가 넘는 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중에서는 이미 다 알게 된 사실인데 정부가 이런 자금 경색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듣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 특히 최근에 고금리와 자금 경색에 따른 부도 또 연쇄 부도와 같은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필요한 안들을 만들어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벌어진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최대한의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은 민생과
또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십시오. 그게 정부 여당의 역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지금 갖가지 방법으로 이 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정부 여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고귀할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일하는 것도 노동자들의 근본적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2.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가고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들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그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이런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PC 제빵 공장의 이제 사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인권에 대한 경시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고율 또 산재 피해 정도 때문에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여기 덧붙인다면 최근에 이 합법적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손배소, 가압류 등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 손배소와 가압류 등을 남발하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마치 정부 여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이건 합법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합법 파업 보호법 그리고 제소 남용 방지법이다. 손배소 남용 방지법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노동사업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노동자들과 사용자의 힘의 균형이 맞아야 적정한 노동에 대한 처우가 가능해집니다. 그게 시장의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과거 일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19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대표가 저축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검찰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중수부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아주 긴장 그 자체였죠. 그리고 그들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게 드러난 겁니다.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시간에 박지원 대표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은행장을 검찰에서 어떻게 회유했는지 조작했는지 그래서 그 내용이 끝내는 대선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나 그 이후에 재판 과정 속에서 증거는 검찰이 들이민 것이 아니라 이쪽 박지원 대표가 증거를 들이밀어서 끝내 무죄로 됩니다. 이런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기를 한번 더 해보실 게 있습니다. 김봉현의 라임 사건이었습니다. 김봉현 라임 사건에서 강기정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정무수석이 5천만 원을 줬다고 세상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 지금 광주시장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통화해 봤습니다.
김봉현의 변호사에게 검사가 청와대 정무수석은 잡아야지 되지 않냐라고 하는 회유책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관련해서 5천만 원 수수리 온 세상에 떠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증거가 없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라진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용에 대해서 돈을 줬다? 차량도 자택도 계좌도 그 김용의 신체도 주변도 다 털었을 텐데 증거는 검찰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없었나요? 그래서 우리 장경태 최고 말처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는 그 깡통 컴퓨터에 채취라도 가지려고 압수수색을 들어왔던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작하고 회유하고 이것의 달인들이 지금 현재 이 검찰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서요. 제가 어제 했던 얘기인데 반응이 꽤 있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검찰이 놓친 조작 단서 바로 이겁니다. 남욱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21년 4월에 남욱이 돈을 건네주었다. 유동규통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남욱은 21년 10월에 체포되기 직전 비행기에서 오면서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 이재명 후보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이거를 21년 10월에 했는데요. 이 발언을 했는데 지금 와서 검찰이 이 발언 했던 걸 놓쳤는지 이 발언까지 한 남욱이 21년 4월에 돈 줬으면 이런 발언 했겠습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것이 검찰이 조작하다가 또 놓친 조작의 단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압수수색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을 만한 곳에 와야죠. 근데 없는 곳에 함부로 오고 그러면 그거 다 검찰이 갖고 왔다고 다 우리는 당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